네, 증시 대담입니다. 오늘은 국내 증시를 둘러싼 주요 현안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신중론에서 관세맨 트럼프까지 국내 증시를 가로막는 여러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보시는 차트는 연준의 금리 전망 궤도입니다. 두 개의 선이 보이실 텐데요. 하나는 파란 선, 그리고 주홍빛으로 나온 차트가 있을 겁니다. 파란 선이 주홍빛보다 조금 더 올라서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당선 이후에 나타난 현상인데 그만큼 금리 인하 속도가 조금은 약할 것이다. 내지는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강도가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시장의 반영이 그대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관세맨 트럼프의 결정으로 높은 물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인데 실제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될지 내지는 금리 인하의 속도가 얼마나 가팔라질지가 또 향후에 미증시를 비롯한 국내 증시 환율 시장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 주 고용 지표를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이 연준의 스탠스도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간밤에는 그래도 연준의 주요 의원들이 12월 금리 인하 여전히 열려 있다라는 스탠스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속속들이 발표되는 경제 지표와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에 따라서는 금리 인하의 또 불투명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대담에서는요, 연준의 금리 스탠스부터 관세 정책, 그리고 곧 있을 중국의 재정 부양 정책까지 두루 살펴보면서 국내 증시의 방향성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대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증시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자리에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미증시 보합세긴 했습니다만 혼조세긴 했습니다만 나스닥 중심으로 또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주 내지는 또 12월에 남아있는 미증시의 방향성은 연준의 금리 결정일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이 증시도 너무 좋고 미국 경제도 상당히 좋다 보니까 금리 인하 좀 빨리 할 필요 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앵커께서도 이 연준의 금리 선물 관련된 그 지표를 차트를 보여주셨는데 네.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제가 이제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지나칠 수는 있습니다만 더 이상 금리 인하는 뭐 기대할 게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투자 전략에 맞지 않을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뭐 우리 한국은행도 한은도 뭐 예상치 못한 분도 계세요. 이제 금리 인하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근데 그렇죠. 미국 경제는 좀 다릅니다. 좀 우리와는 다른 차원으로 시각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참 올 1년 내내 우리 매일경제TV 보시는 분들이 금리 인하 언제쯤 하냐 막 이거 가지고 계속 뭐 정말 촉각을 곤두세웠을 거예요. 근데 트럼프 시대에는 금리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는 관세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빨리 꺼내들지 않습니까?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연준이 12월 달에 금리 인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금리 인하를 하든 뭐하든 별로 트럼프 시대에는 별로 금리 영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금리 가지고 이제는 뭐 이야기를 많이 해봐야 어차피 아메리카 퍼스트 마가 정책으로 도배가 될 트럼프 시대에는 별거 큰 영향 없다. 지금 뭐 브릭스도 심지어는 지금 통제하려고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금리 가지고 어쩐다 저쩐다 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졌다. 그리고 솔직히 은행에서 뭐 예금 금리 3%일 거예요, 4%일 거예요. 별로 민감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그 은행에 돈 넣어봐야 뭐 재테크 수단으로 아무 도움 안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아니니까 너무 단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건 곤란할 것 같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차라리 대출 금리에 대한 민감도보다는 예금 금리에 대한 민감도는 훨씬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는 이제는 우리가 경제 또는 투자 전략에
환율이 차라리 좀 더 신경 쓰이는 부분이지 금리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를 막 가파르게 올릴 때야 이제 비용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렇죠. 주식 시장의 악재 내지는 이 방향성을 크게 좌우했었는데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좀 내려가는 사이클에서는 연준의 어떤 스탠스가 만약 문제가 됐었다면 지금 계속 신고가를 보이진 않았을 텐데. 그렇죠. 일단 금리에 대한 민감도는 뭐 어제보단 오늘이 더 낮아지는 그런 사이클이다 이런 얘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는 굉장히 좋습니다. 다우가 올랐다 하면 또 다음 날은 나스닥이 오르고 S&P가 오르고 이렇게 선순환으로 계속 신고가가 있는데 말 그대로 산타가 오는 건가요, 미국은? 뭐 이제 산타랠리라기보다는 몬스터 산타랠리다. 몬스터. 그렇죠. 이제 뭐 우리 앵커께서도 굉장히 전문가십니다. 뭐 대단한 전문가신데 이제 뭐 우리가 경제를 분석하는 데는 제각각의 또 시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제가 이제 분석하는 시각도 참고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은데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트럼프 시대에는 우리가 뭐 트럼프를 너무 어떤 절대적 변수로 생각하는 것도 지나칠 수는 있습니다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죠.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임기가 시작되면은 사실상 뉴욕 정시는 좋을 것이다 아니다 좋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게 이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이 되면은 집권 1기 때도 그랬지만 그때 뭐 코로나라고 하는 예상치 못했던 이제 질병 재해의 변수도 있었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특별히 그렇게 예상되는 건 없었거든요. 이제는 또 경험치도 쌓였죠. 또 상하원도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죠. 사실상 트럼프의 손아귀에 더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다. 그리고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사실상 더 상승작용을 일으킬 만한 요인들도 있습니다. 뭐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대내외적인 미국의 영향력도 있고 이런 부분이죠. 강달러 현상도 있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미국 뉴욕 정시는 무조건 좋을 거예요. 뭐 지나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다면은 앞서 우리가 타이틀로 달았던 계속 국장이 아니라 또 미장으로 가는 이런 현상은 계속해서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인데 우리 정시를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시에 대해서 뭐 포기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절대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주력 산업이 미국의 관세 철퇴를 맞을 수밖에 없는 이른바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 다음에 우리가 자동차죠. 반니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가 주력 산업이 부진한 건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이 뭐 너무 많이 따라와 있는 상태고 이런 또 대내외적인 불확실,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냐. 앞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비트코인 말씀드리면서도 가상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이걸 그냥 허황된 투자 수단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명확해졌지 않습니까? 자산으로 인정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접근은 뭐냐, 또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전략은 뭐냐, 이게 있느냐 없느냐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우리를 직접적으로 때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뭐 중국이 최우선적으로 트럼프 시대의 충돌 대상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다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장 이런 위기 의식이 부각되니까 정부에서도 내수진작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 경제가 우리 내수 진작해가지고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이고 우리 정시도 어떻게 하면 좀 더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차라리 이 부분에 더 접근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것이죠. 소장님께서 뭐 아프지만 핵심을 찔러주신 것 같아요. 내수를 진작했을 때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물론 내수도 살려야겠죠. 그렇죠. 네네. 그렇지만 가계부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실질소득이 조금 늘어난다 한들 국내의 소비로 연결되기도 좀 어렵다. 왜냐하면 내수를 살리려는 정책이 또 밖으로 나가는 소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보다 핵심은 다음 질문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외부 환경 내지는 외부의 변수에 따라서 국내 경제가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를테면 관세겠죠.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에 아니면 뭐 꾸준히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브릭스에는 뭐 달러 체제에 대항하면 100% 관세를 소위 말해서 때려버리겠다. 그리고 멕시코, 캐나다의 관세의 부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펜타닐이라는 이슈가 있었지만 바로 또 캐나다 총리가 갔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내수의 부양보다는 이런 어떤 면밀하고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인데 확실히 센 것 같아요. 그죠? 바로 캐나다 총리가 갔어요. 짧게 자택에. 요약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트럼프 일기 때 코로나라고 하는 변수가 있긴 했습니다만 후반에 그죠. 예, 여러분들 한번 트럼프 노믹스라고 하는 것 중에서 트럼프가 시도하지 않은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다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렇다면은 사실상 트럼프로서는 더 좋은 환경인 거죠. 더 할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한다고 보시면 에이 협상하겠지. 협상합니다. 협상을 하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하고 싶은 건 다 해요. 두 번째, 이번에는 러시아도 예외가 아니에요. 일기 때는 러시아가 살짝 예외였습니다. 러시아가 살짝 예외였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상 2016년 대선에 힐러리 클린턴과 맞붙었을 때 그른바 이 국무장관으로서의 이 힐러리 클린턴이 그 개인 정보를 이른바 이 공공적인 메일로 이용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됐죠. 맞아요. 그 정보를 러시아가 알려줬던 거 아니냐.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살짝 러시아 눈치를 봤단 말이에요. 덕을 봤으니까, 도움을 봤으니까. 근데 트럼프는 이제 더 이상 파텔이라고 하는 사람을 FBI 국장으로 임명할 겁니다. 자기가 임명했었던 사람을 이번에 다시 그냥 내치면서 파텔, 더 중성파입니다. 그 이야기는 러시아도 난 신경 안 써.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금리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금리가 오히려 내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 보면은 법인세를 깎아줍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유동성이 커집니다. 그 다음에 또 관세 장벽을 만들게 되면 이게 물가는 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 가격 자체는. 그러면 미국 내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관세라는 것도 협상 잘하면 캐나다도 봐주겠지. 아닙니다. 트루도 총리가 바로 쪼르르 달려갔지만 뭐 마약 좀 어떻게 해봐. 그 다음에 좀 어떻게 좀 불법 이민자 못 들어오게 트루도 총리가 좀 해봐. 했지만 끝내 관세 조정한다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는 결국 우리도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어떤 걸 이게 돌파할 수 보조금 제도가 됐든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당장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관세가 많이 붙을 수밖에 없는 또 품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그 수출 품목들이 주로 우리는 어떤 제품들이냐. 그게 실제로 이제 주식시장에서의 이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들 때문에라도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수익률이나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 내지는 미국으로의 어떤 향한 자금이 계속되고 있는데 미국 주식만큼이나 관심이 있는 게 바로 또 비트코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우리 국내 이슈이긴 합니다만 우리 또 과세도 2년 유예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영향, 비트코인 관련된 투자 더 가속화되는 분위기겠죠. 그렇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게 이제는 비트코인이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된 겁니다. 이 차원을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금투세는 폐지된다고 말씀드렸고 또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인데 또 유예될 거예요. 이것도 계속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또 이 정치권에서는 이 부분을 또 일종의 여론도 의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비트코인, 이 물건을 생산하는 것도 아닌데 비트코인이 무슨 어떤 투자의 근거가 되라는 말씀하시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서학 개미들이 많이 투자한 걸 보면 전부 다 상장지수 펀드인 ETF도 있지만 이게 다 이 비트코인 관련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투자한 것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관련된 ETF. 두 번째는 테슬라고요. 세 번째가 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관련된 ETF. 네 번째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더리움을 추종하는 그런 또 상장 지수 펀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엔비디아냐, AMD냐 뭐 이야기만 했단 말이에요. 팔란티어냐.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비트코인을 추종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이 부분도 투자에 근거가 된다는 점도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에 대응해서 나오는 뭐 중국 얘기. 중국이 근데 최근에 정책이 나와도 그렇게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 관세 폭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충돌에 어떤 대비해서 중국의 대응도 좀 눈여겨보자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첫 번째, 그래도 미국과 맞대응을 할 수 있는 국가는 그나마 중국입니다. 왜? 러시아는 뭐 군사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경제적으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으로는 중국입니다. 최근 중국 이야기하면서 미국이 이 고사양의 반도체도 중국 쪽으로 수출을 안 하는데 물건 제대로 만들어내겠어 생각했는데 그렇죠. 만들어내요. 맞아요.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 역량이 되는 게 중국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무슨 말씀드리냐. 중국이 경기부양책을 중앙경제공작의 공조.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사실 우리나라로 치면 기획재정부 같은 곳인데 다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중국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 PMI 화면으로 보고 계시죠. 이게 50이 넘는다는 것은 경기 확장 국면이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이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건 무엇이냐면 제가 짧게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미국이 힘든 경우에는 우리가 중국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 중국 쪽으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우리 기업이 어디냐. 이 부분도 함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이 경기부양책을 만들면 이게 내년 3월 달에 전국인민대표회의, 이른바 중국의 경제를 계획을 확정짓는 류양회의, 양회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자동차는 중국이 어렵겠죠. 그렇다면 이런 관련된 뭐 또 화장품이나 또 식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쪽에 중국과 연관돼서 우리가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교두보가 어떤 섹터냐 또는 또 종목이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세부터 중국의 대응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까지 두루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밤에 미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지만 순환매와 신고가 랠리는 지속됐습니다. 나스닥이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오랜만에 반도체가 상승에 견인차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가까이 급등해주면서 나스닥이 상승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간밤에 발표된 경제 지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가 나왔는데 선행 지표죠. 산업 생산의 선행 지표인데요. 48.4가 나오면서 전월 46.5에서 크게 개선되는 모습, 5개월 내 최고치까지 올라섰습니다. 신규 주문과 생산, 고용 등 대체로 개선된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수요 쪽에서도 뭐 컴퓨터라든지 가전, 1차 금속 등이 억눌려 있던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증시 상승의 어떤 그 배경을 또다시 제공해주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올라만 가는 시장, 산타 랠리를 기대하고 있지만 허들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먼저 이제 금리 인하의 속도가 좀 더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66%에서 간밤에는 62%로 주춤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조금 서두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다행히도 간밤에 애틀랜타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엔 12월 금리 인하 아직은 열려 있다라는 코멘트를 해주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의 랠리는 좀 지속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증시는 또 상대적인 박탈감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만 이 메모리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안에는 이 파운드리나 비메모리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도체 중심의 수급 이탈이 지속되면서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수급이 계속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이럴 때 안정성 있는 포트폴리오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국내 시장에서는요. 그래서 안전마진, 배당 같은 업종이 최근에 두각을 내고 있는데요. 이런 조금은 국내 시장에서는 안정성 있는 포트폴리오로 대응을 앞으로도 조금은 더 지속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